안녕하세요. 네, 정부장의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우선 일본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성부활절이라고 해서 휴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슈들을 한 번에 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 이 라인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0일 이평선이에요. 네, 200일 이평선을 돌파를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에 지금 지수가 위치해 있다. 나스닥 지수가. 결국에는 이때를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요렇게 한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렇게 하나 한번 좀 그어보고, 요렇게 하나 좀 그어보고, 요렇게 하나 또 그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요거는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을 알려줬던 반등 신호탄이었고, 요거는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나왔던 장대 양봉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 라인은 매우 중요한 라인이라는 겁니다. 중심값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지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하는 장 시나리오도 장 출발에는 좀 밀어냈다가 이 라인을 만약에 지킨다면 반등에 또 실마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도 방향성을 살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상방이 뭐 엄청나게 열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시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아직도 이 단기 이평선을 올라타지를 못했어요. 20일 이평이잖아요. 20일 이평을 캔들이 탁 돌파하려면 실패하고 돌파하려면 실패하고 돌파하려면 실패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려있어 봐야 20일 이평까지 열려있다. 요 안에서 우리가 박스 흐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방으로 뚫는다? 그럼 또 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경기가 좋아야지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 이거는 다 이 관세 요 녀석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게 뭐였냐면 트럼프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지는 걸 지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야지 물가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메커니즘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롬 파월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근데 이제 관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책적인 혼선도 같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방향성도 못 잡고 사실 나스닥이 이만큼 빠진 것도 작년 4월만큼 빠진 거네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뭐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 화웨이 칩을 쓴다. 이러면 그동안 기술 혁신으로 중국이 못 따라잡게 하겠다라는 미국의 또 정책에 대한 방향성 기조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의구심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시즌이에요. 왜 중요하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땅땅땅땅 예정돼 있습니다. 알파벳, 구글이 예정돼 있고요. 테슬라도 내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IBM도 있고, 램 리서치도 있고,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있고, 인텔도 있고요. 에브비라는 또 바이오 회사도 있고, 이번 주부터 줄줄이 연달아 5월 초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실적들이 시장에서 원했던 기대치만큼 나오는지를 잘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풀이장의 흐름들은 기술주들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다 안 좋죠. 넷플릭스는 이번에 구독자 수 좋았고, 테슬라 안 좋고요, 브로드컴 안 좋고요, 엔비디아 안 좋고요, 애플도 안 좋습니다. 팔란티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은 하방을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달러 흐름도 되게 약해졌어요. 강달러가 좀 약해지고 원달러 환율도 좀 잠깐 보면 어느새 1420원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관세 시행된다, 지금 90일 유예가 되긴 했지만 이때가 보시면 이때 금리 인상기, 그쵸? 이때보다 지금 더 올라온 수준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계속 약세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뭔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장기 평선 밑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 방향성도 못 찾아가고 있고, 오늘도 철저히 기준을 세워놓고 지난번처럼
제 생각보다 방향성이 틀리다고 하면 또 정리를 하고 배우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 주식도 좋고요, 한국 주식도 좋고 열심히도 공부하셔서 주식하는 것도 좋지만 나스닥 매매도 되게 중요한 자산의 원이 된다는 거예요. 주요 수익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나스닥 외에는 별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성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수가 조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은 보시면 시장 안 좋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2600 상장사 중에 올라가는 종목 1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겠습니까? 하지만 지수라는 건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올라가든 설사 내가 방향이 틀렸을지 언정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성 매매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스터디를 열심히 좀 해서 제 나름대로 또 방향성도 좀 찾았고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최적인가라는 부분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200일 이평선이고요. 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는 좀 상승 추세가 있다, 밑에 하락 추세에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200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은 200일선과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언더슈팅도 나오고 오버슈팅도 나오고 추세를 쭉 돌파했다가 이게 추세가 무너지면은 이건 정리해야 되는 자리예요. 정리해야 되는 자리. 여기도 돌파하려다 못하면 방향을 선회를 해야겠죠. 그래서 장기평선이 정말 좀 중요한 자리고요. 그 선을 대체적으로는 좀 200일 선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상가보다는 높게 출발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장 시작하고 한 1시간 정도 그 좀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바닥에 있던 지수가 좀 낙폭을 들여 올리려고 하는데 뭐 명확한 추세 전환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 시작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예상가 부근에 와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평선을 지금 돌파하느니 마느니 구간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캔들 좀 확인했고요. 셀러 한번 진입해 볼게요. 오늘은 뭐 시장이 그렇게 회복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셀러 한번 갔다가 오 마이 갓, 쉽지 않은 시장인데 와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긴 한데 이거를 만약에 위로 뚫어버리면 테슬라 오늘 테슬라가 좀 복병이네요.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 낙폭을 줄이느냐 그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일봉도 좀 그렇고 약간 수급이 핑퐁처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게 테슬라까지 딱 내려오면 하방으로 딱 한번 쏠 것 같은데 테슬라가 낙폭을 줄이고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이기냐 테슬라가 이기냐 오늘 그 싸움 같네요. 우선은 지금 잠깐 제가 매매했는데 한 140불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수익이 140불이면 얼마 못 벌긴 했어요. 근데 약간 애매하니까 지금 여기 셀러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딱 셀 포지션을 전략을 잘한 것 같아요. 한 340불 정도? 오. 그러니까 이렇게 핏소를 딱 준 다음에 두 번 1분분 캔들로 그대로 싹 밀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이게 오늘 매매거든요. 오늘 두 번 정도 매매를 해서,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340불 정도. 이거 더 너무 일찍 팔았다. 그래도 딱 타이밍 찰나에 엔비디아가 그 테슬라가 동반해서 그냥 밀어버리니까 쭉 밀리네요.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는 그 처음 좀 휩소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호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셀로 간다는 좀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근데 해봐야 기껏 이 정도 박스권이지 않을까. 보면 이것도 언더슈팅이 잠깐 나오긴 했어요. 이때보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동시에 그냥 하방을 쏴버렸습니다. 근데 그 찰나예요, 찰나. 그래서 그 찰나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번 들어갔다가 이거 두 개 더 밀릴까지 한 번 더 계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14만원 벌고 끝날 뻔 했는데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41불 정도, 그죠? 20만원 정도 벌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0불 정도. 더합 오늘은 340불 정도 벌었습니다. 50만원 정도? 그게 매매가, 이게 그래서 제가 나스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 첫 번째 매매는 좀 걸렸어요. 그래도 시간이. 왜냐면, 장 시작하고 1분 30초 만에 들어갔고, 그리고 36분이니까 5분 만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먹었던 거고, 또 한 번 들어갔던 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10초 만에 수익 난 거예요. 10초 만에. 10초 만에 200불 수익 난 거고. 그러니까 5분 10초 정도 걸렸어요. 나스닥 방향성 매매는 반드시 매매 한 축으로. 이게 이런 거예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스닥 방향성 매매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원한 방향성이 나와줄 때는 해야 되잖아요. 또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든 경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안 해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분 10초 만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